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세요? 이 이야기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분이 직접 겪었던 실화 사연입니다. 자세한 동네나 지명은 임의로 바꿨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그럼 그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이던 때 우리나라가 축구로 4강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떠들썩한 그 시기에 저희 가족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 5층으로 이사를 해서 아직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 고등학생인 저와 여동생, 그리고 대학생인 누나까지 총 5식구가 한 집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 혼자만 쓸 수 있는 저만의 방이 처음으로 생기면서 저는 매우 들떠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 저에게 처음으로 생긴 방에서 지금도 잊지 못할 끔찍한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저희 집 구조는 복도가 바깥으로 길게 늘어서 있는 옛날식 아파트 구조입니다. 복도 쪽으로 창문이 하나 나 있는데 그 창문이 있는 방이 바로 제 방이었죠. 누나와 여동생이 같은 방을 쓰고 있긴 했으나 누나는 대학생이라 집과 학교가 멀어 한 달에 한두 번쯤만 집에 왔었기에 사실상 집엔 부모님과 저와 여동생만이 산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달쯤 흘러 동네에 차츰 익숙해져 갈 때쯤 누가 한밤중에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와, 이러다 우승하는 거 아니야? 와, 우리나라 축구 왜 잘해? 엄마, 나 잘게. 내일 일찍 깨워줘. 아파. 얼른 씻기나 해. 늦었어. 맨날 나만 때려. 내일 학교 안 갈 거야? 알았다고요. 귀찮아.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아이, 바로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인데 발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죽겠다고. 아유, 주의 좀 해주세요. 아유, 참을 수가 있어야지. 아유. 아니, 늦은 시간에. 누구셔? 아니, 이분이. 밑에 층인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아이고, 저희가 축구를 보느라. 아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할게요. 들어가세요. 그때 할아버지 인상이 정말 무섭고 험악했는데다가 70대는 되어 보이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민머리셨는데 첫인상이 정말 별로였어요. 안 그래도 첫인상도 무서웠는데 다짜고짜 화만 내고 가시니 기분은 상했지만 그도 그럴 게 그때 당시가 2002년 월드컵 기간이다 보니 다들 아시다시피 축구로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터라 저희 가족도 그것 때문인가 보다 싶어서 죄송하다며 할아버지를 돌려보냈던 일이 밑에 층 그 할아버지와의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월드컵 축구 기간도 끝났고 시간이 한참 지나 조용히 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꾸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정말 소음이 날 일이 별로 없는 게 부모님도 맞벌이셨고 저희도 10대 후반의 다 큰 청소년이어서 집에서 뛸 일도 없었을 뿐더러 하물며 키우고 있는 개나 고양이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당시 저와 여동생은 입시 공부로 학교나 독서실에 있느라 집에 있는 시간도 저녁 늦게나 들어와서 바로 잠이 들기 바빴기 때문에 억울하기만 했었죠. 그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올라오시는 할아버지를 마주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면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했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점점 그 일이 잦아지자 차츰 온 가족이 조금씩 스트레스가 쌓여가고 있었죠.
그 할아버지는 아들도 있고 아내도 있으며 나이도 지긋하셔서 퇴임하시고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았고 종교적으로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는 아주 독실한 교회 권사님이신가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든 종교를 존중하며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그간 대여섯 번 층간소음 문제로 올라오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심심해. 다들 어디 갔지? 아우, 밑에 층 할배 또 왔네. 아우, 왜요 또? 종교 믿어요? 에? 미신 믿냐고? 저희 집 다 불교거든요. 불교를 진심으로 믿나? 하나님을 믿어야지. 에휴, 하나님 말씀이 법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 뭐 부처님, 아유, 이거 목탁 소리도, 아이고, 아이고, 그 이래서 요즘 사람들은, 아유, 장난. 뭐라는 거야? 왜 저래 또? 아니, 종교는 개인의 자유이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부분인데 할아버지는 자신이 믿는 종교가 최고이며 그 이외 타 종교는 모두 거짓이고 배척해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는 안 그래도 자주 올라오는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상태라 할아버지의 말을 맞받아치며 더 강하게 할아버지가 믿는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믿을 거고 할아버지의 말을 따를 의향도 전혀 없음을 강하게 내비치며 한참 실랑이를 벌였던 일이 있었죠. 그렇게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하던 사건도 일단락이 되고 한두 달 동안은 또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안 좋았던 기억도 차츰 흐려질 때쯤 지금도 잊지 못할 악몽 같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앞서 말했듯 제 방은 복도가 있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방입니다. 원래는 방범창으로 쇠창살을 해놨어야 했는데 그때는 깜빡하고 방범창을 달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창문을 잠그지 않으면 밖에서 쉽게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은 시간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자려고 누워있는데 뭔가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글쎄, 그 창문 틈에서 보이는 건 사람의 눈동자였습니다.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눈동자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마치 지나가는 척 자연스럽게 가버리는 게 그 눈빛은 분명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열린 문틈으로만 보던 그 눈동자가 나중엔 슬슬 직접 문을 조금씩 더 밀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필 복도랑 연결되어 있는 방이 제 방이기도 했고 저는 심각했지만 가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넘기고 있었죠. 그렇게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디고 있는데 이번엔 할아버지가 창문 틈으로 손바닥만한 스프레이통을 가지고 오더니 급기야 제 방 창문 틈으로 손을 넣더니 스프레이로 한번 뿌리고 가버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물은 아니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액체인데 굳이 비슷한 냄새를 설명하자면 인테리어 니스 칠을 할 때 쓰는 머리 아픈 냄새 비슷한 게 나면서 뿌린 직후엔 하얀 가루 같은 게 보이는데 시간이 몇 초가 지나기만 해도 투명하게 사라져버리는 액체류 비슷한 물질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말해봤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부모님도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넘어가는데 점점 그 빈도수와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자마자 뛰어가 부모님께 상황 설명 후 같이 제 방으로 다시 오면 그 몇 초 사이에 그 물질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답답할 노릇이었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물에 적신 휴지로 닦아보니 스프레이가 뿌려진 위치에 신기하게 그 흔적이 나타나면서 그간 정말 많이 뿌려졌던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보였죠. 그리고 옛날 아파트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문 밑에 작은 누유나 신문을 받는 구멍 같은 게 있었거든요. 이게 제 방뿐만이 아니라 저희 집 출입구 문 밑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저희 신발장 쪽으로도 4번 이상이나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는 손을 저와 가족이 본 적도 있었을 정도로 뭔지 모를 이상한 액체 스프레이를 매번 뿌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저희 가족은 밑에 층에 내려가 할아버지에게 목격도 했고 스프레이 뿌리는 거 다 안다고 얘기하니 또 한두 달은 잠잠했다 또다시 반복되기 일쑤였죠. 앞서 말했듯 뿌린 직후 금방 사라져버리는 뭔지 모를 투명한 물질이었고 증거 확보도 쉽지 않은 데다 아무리 밑에 층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 할아버지 가족들이 말려봐도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 당시 문틈으로 보이던 그 무서운 눈빛이 뇌리에 깊게 박혀 매번 악몽을 꾸고 흉기를 들고 저희 집에 들어오는 할아버지 꿈을 정말 자주 꿀 정도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경찰에 신고하기도 애매하고 증거나 CCTV도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었는데다 말도 통하지 않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자 똥은 피하는 게 낫다는 결론으로 저희 가족은 같은 동 5층에서 2층으로 결국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렇듯 저희 가족은 처음 5층으로 이사를 와서 다시 같은 동 2층으로 내려가기까지 약 2년 동안 그 할아버지에게 시달렸던 거죠. 그 이후 20년이나 시간이 흘렀지만 다행히도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신기하게 그 할아버지를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신지도 잘 모르겠고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창문 틈의 눈동자는 제 기억에서 너무나 선명한데요. 그래서인지 저는 지금 그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몸이 떨리고 정신적으로 힘들 정도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요새는 층간소음 문제로 뉴스에도 여러 사건들이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2000년대 초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로 크게 다뤄지던 시기가 아니다 보니 어쩌면 저희 가족이 먼저 겪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살다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뭔가 대화를 나눴을 때 은근 말이 통하지 않는다. 행동이 뭔가 쎄하다. 대화를 나눴을 때 보이는 이상한 눈빛 등 평범한 사람에게서 느껴지기 힘든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면 무조건 피하십시오. 절대로 정면 돌파하지 마시고 무조건 피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